엄마들은 이혼 얘기 꺼내기 전에 속으로는 1000번, 1000번 더 많은 생각을 하시고 어렵게 꺼낸 이야기일 거예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전의 정문희 변호사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저희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재택근무도 많이 하시고 가정보육도 많이 하면서 가족들이 집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서로 사랑하면서 보낼 시간도 부족하지만 실상은 가족 간의 갈등도 참 많이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은퇴하시고 집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중년 부부들의 갈등이 참 많이 늘어났고 실제 황혼이혼의 케이스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님의 갈등에 개입을 하여서 중재도 하고 양쪽에서 화해도 시켜보다가 안 되면 부모님 중 한 분 모시고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이혼 상담을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황혼이혼을 고민하는 부모님을 둔 자녀분들에게 유용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이혼을 대하는 남자와 여자의 태도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서로 주장하는 이혼의 사유도 다르고 또 그리고 이혼 소송을 대하는 태도도 상당히 차이가 많아서요. 오늘은 황혼이혼을 준비하는 부모님 중에서 어머님들을 위한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아버님들을 위한 내용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들이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통 엄마들은 참고 또 참으면서 이혼을 잘 안 하시려고 하시는 성향이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가정폭력,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는 경제적인 인색함입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들이 많아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심각한 폭력에 시달리시다가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죽겠다 싶으시면 그때서야 이렇게 방법을 강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인색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빠가 건물을 여러 채 갖고 계시면서 한 달에 나오는 월세 수입만 수천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엄마한테 콩나물 하나 살 때도 허락받고 가계부 쓰고 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빠가 경제권 쥐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폭군처럼 군림하는 경우죠. 가정폭력이던 경제적 인색함이던 간에 엄마들은 참고 참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이혼을 결심하시게 됩니다. 그런 엄마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자녀분들 그냥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더 귀를 기울여서 엄마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혼 이혼의 경우 엄마들은 이혼을 하려고 하시고 아빠는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버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아빠와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아빠의 귀책 사유를 증명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엄마들은 결혼하시면서 아빠의 허물을 다 묻어두고 사시려고 합니다. 가정폭력의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하기는커녕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넘어졌다, 굴렀다, 그래서 다친 거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숨기는 경우도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유를 입증하는 증거 수집이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엄마가 혼인 생활 중에 겪었던 어려움을 좀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또 두 분이 혼인 생활을 좀 지켜봤던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의 진술서 그리고 병원에 다녔던 기록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잘 정리해서 내시면 법원에서도 황혼이혼의 특수성을 좀 잘 아시기 때문에 조금 더 관대하게 보시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해서 이혼을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혼 기간은 보통 소장 접수하고 1년 정도 걸립니다. 특히
특히 황혼이혼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이혼하기 싫어서 좀 버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이상 걸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럼 그렇다면 그 이혼 소송 기간 중에 엄마는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엄두가 안 나서 이혼을 결심조차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사전처분으로 부양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령에 직업도 따로 없으시고 사회 경험도 없으신 엄마의 경우에는 법원에 이제까지 받았던 생활비를 기준으로 해서 전부는 받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의 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에서도 이러한 경우에는 사전처분으로 부양료를 결정해서 아빠가 엄마한테 이혼소송 기간 중에 부양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요즘 상담하다 보면 혼인기간이 10년이 넘으면 무조건 재산 분할을 5대5로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보통 아빠가 월급 받아오는 걸로 엄마가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서 자녀도 키우고 집 한 칸도 마련하는 경우에는 보통 5대5로 분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항상 그렇지만은 않죠. 아빠가 사업이나 투자를 해서 거액의 재산을 모은 경우나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대부분인 경우에는 5대5로 분할받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얘기로 엄마의 기여도가 더 큰 경우에는 오히려 엄마가 더 재산 분할을 많이 받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제 의뢰인 중에 한 분은 의사와 결혼해서 한 30년간 혼인 생활을 지속하신 분인데요. 예전에 의사랑 결혼할 때는 키 3개 준비해 가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결혼하실 때 아파트, 병원 건물, 자동차 이렇게 준비해서 결혼을 하셨고, 혼인기간 중에도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면 친정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으신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재산 분할을 할 때는 남편분보다 더 많이 받아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혼인기간이 10년이 넘어가면 무조건 5대5로 재산 분할 받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이혼 얘기를 꺼내면 참 자녀분들도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이제까지 엄마가 결혼 생활하면서 참 힘들게 살아왔던 걸 보면 엄마를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또 아빠랑 좀 잘 지내보지 하는 마음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들은 이혼 얘기 꺼내기 전에 속으로는 1000번, 1000번 더 많은 생각을 하시고 어렵게 꺼낸 이야기일 거예요. 그리고 자녀 말고는 이런 이야기를 꺼내거나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어서 자녀분들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엄마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게 됐을 때는 엄마 이야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엄마가 어떤 마음인지 조금 더 이렇게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혼을 결심한 엄마를 둔 자녀분들을 위한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혼을 결심한 아니면 이혼 소송을 당한 아빠를 위해 자녀분들이 준비해야 될,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